AI 도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나에게 맞는 도구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를 좀 깊게 파들어 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시의적절할 때 시의적절한 내용을 들으십니다. 이거를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AI 네. 2024 트렌드 앤 활용백과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한 네. 최고의 책 중에 하나다. 네. 책이 굉장히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원래 하는 본업 말고도 IT 관련 방송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IT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 시사 프로그램의 뭐 맨 끝에 이제 라디오에 이제 IT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쉽게 전달드리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챗 GPT가 나오고 정말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은 써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챗 GPT 관련 강의를 많이 가도 이제 막상 써보신 분들 이러면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근데 써보면 그렇게까지 허들이 높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처음 경험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거를 접근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풀어서 의역과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넣었고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되게 영감을 줬던 책이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지성만 그만한다. 네네. 예전에 그런 책 있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 옛날에 네. 뭐 컴퓨터 길라잡아 이런 시리즈들이 네네네. 엄청 많았잖아요. 네. 딱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개그맨이신 전유성 씨가 좀 재미있게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예. 이렇게 그냥 술술 읽히는 것들을 좀 집중을 해서 썼고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보시면서 옆에서 이제 백과사전처럼 껴놓고 네. 따라 해볼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최대한 말투도 좀 편안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나와 있는 AI에 관련된 모든 뭐라 그럴까요? 사이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이트와 앱 이것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건 요거 여기 있고 요건 요거 이 책에 다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 한두 번만 따라 보면 바로 본인도 직접 AI의 프롬프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프롬프터가 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 이 책 보면서 이제 머릿말하고 맺은말에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 머릿말에서는 네. 깜짝 놀랬다 라고 10월 달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 머릿말에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번 꼭 해와야 되겠다. 뭐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더 깜짝 놀라셨겠네요. 아니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이 샘 알트먼의 정말 엄청난 이직 행렬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K 드라마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다. 이거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OTT에서 컨텐츠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놀라웠죠.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쉽게 회사에서 이제 임직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잘릴 수가 있구나 라는 어떤 특이한 구조, 원래 그 구조를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실행되다니라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되게 놀랐는데, 그 큰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서 움직였구나라는 거에 저는 솔직히 더 놀랐거든요. 그렇죠. 하루 반 만에 모시겠다. 샘 알트먼 모시고 그 팀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라. 거의 준비된 사람처럼,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그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샘 알트먼이 다시 가고 나서 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훈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이 오픈 AI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네 오히려 이제 샘 알트먼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율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혹은 정말로 괜찮은 회사가 아니면 그 회사의 CEO가 넝쿨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어른의 역할. 네, 어른의 역할을 사티아 나델라가 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승자. 그렇죠. 최대 승자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임원진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이사진이 상당히 이 오픈 AI가 특이하게 돼 있고 원래 샘 알트먼이 그걸 구조화를 만든 사람이 샘 알트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AI 기술을 많이 키우면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사회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식을 49% 그러니까 지분이죠. 정확하게 지분을 49%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었고 샘 알트만조차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 회사가 키워졌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축출당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사진의 세팅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러한 기술을 이제 리드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죠. 그래서 아직 아마 이 녹화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이사진들이 다 세팅이 된 상황은 아닌데 아마 이제 향후 9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사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느 정도의 좀 밀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의 현상을 이제 되게 해외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이제 언론들이 있는데 AI에 대해서 부머와 두머가 싸워서 결국엔 부머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둠이라는 그런 뭐 게임도 있었지만 AI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인류를 다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는 제재해야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일리아스 스케버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CTO 기술 총괄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밀어내는데 이제 좀 제일 먼저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전형적으로 좀 두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은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가자. 근데 이제 부머, 그러니까 이걸 붐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샘 알트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빠르게 진보할수록 우리가 이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할 자신이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관점에서 오픈 AI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결국 이 부머 그러니까는 이 샘 알트먼이 가는 방향을 지지했고 그 지지가 거의 90% 이상의 이제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이 너네 만약에 샘 알트먼 안 데려오면 우리 다 회사 나갈 거야. 770명 중에 7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뭘 했냐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트위터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일종의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없으면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없으면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쫙 릴레이로 글을 썼거든요. 그만큼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샘 알트먼은 거의 이제 영웅이 됐고요. 네. 이제 한 이번 이슈가 이렇게 한 2주 전쯤에 개발자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샘 알트먼이 거의 뭐 이 정도면 스티브 잡스의 계열에 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서사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좀 이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정말로 본인도 회사에서 이제 잘렸었잖아요. 근데 복귀를 이렇게 초고속에하고 또 대부분 이 복귀한 이유가 직원들이 오히려 이 샘 알트먼을 다시 불러온 거다 보니 오히려 향후의 방향은 이 샘 알트먼이라는 캐릭터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스티브 잡스 이상급으로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들의 강력함을 한동안은 좀 막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WS라든지 아마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 이제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를 이제 상당히 이제 앞에다가 내세우면서 그 회사도 이제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니까
그 회사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AWS의 계열, 아마존 계열에 있는 그 클로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오픈 AI, 챗GPT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 구글이 최근에 뭔가 새롭게 내려고 했던 제민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조금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또 구글은 또 어떻게 치고 나올 것인가. 요 세 개의 글로벌 빅테크의 진영들, 네. 이런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에 우리가 이 AI 판을 바라보는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그래 너네는 열심히 해라 돈은 내가 버네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책 마지막 그 맺은 말을 간단하게 쓰셨습니다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직장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AI가 직장을 뺏어가지는 않는다.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직장을 뺏어갈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라는 건데 실은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쓴 말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쪽 분야에. 그래서 트위터에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AI라는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저는 볼 때 그 AI는 마치 도구와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도구가 진화할 땐 항상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책에도 좀 넣긴 했는데 전 세계 최초의 사진이 나왔을 때 그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화가들이 이제 예술이 끝났다라고 붓을 꺾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정밀화였는데 그때 등장한 게 우리가 알고 피카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 진화했고요. 비슷하게 포토샵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나왔을 때 언론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경쟁이 심화해지고 디자인의 영역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얘기했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 디자인이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당연히 컴퓨터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바뀌고 성장됐다는 거죠. 네. 마치 지금의 AI가 딱 그런 것 같아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도구가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붓을 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의 산업의 관점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는 결론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먼저 써보고 실행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진화하게 한 거지 그 분야가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의 대표 주자가 바뀌었지 예술이 사진으로 대체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나의 도구 혹은 나의 동료 혹은 나의 친구 혹은 뭐 나의 인턴 사원처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부릴 수 있는 리소스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주판을 엑셀이 대체하면서 100명의 주판러라고 해야 되나? 주판러들이 튀기는 걸 한 명이 그냥 끝내버리는 엑셀 하나 끝내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올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주판을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아예 굶어 죽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엑셀이나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할 때 오히려 그런 주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학이나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들이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도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실제로 얘한테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해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GPT-4한테 뭘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줘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잘 구현하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원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마치 이제 우리가 주파는 도구지만 네. 그거를 잘 하려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듯이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네. 이런 새로운 도구를 쓰면 엄청난 생산성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투자를 할 때 이제 재무나 아니면은 뭐 통계 이런 것들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 말고 이제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또 재무적인 것들, 회계적인 것들, 통계적인 것들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제일 대표적인 툴을 하나 생각해보면 저 이제 통계 뭐 이제 논문 쓸 때 SPSS나 말 같은 툴이 있잖아요. 네. 그 툴에 클릭하면은 실행이 되긴 돼요. 네. 그쵸? 근데 실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 값이 뭔지에 대해서는 네. 그 도구에 대한 사용법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통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걸 공부를 따로 해야 됐고 네. 그 다음에 SPS나 아니면 도구를 또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네. 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통계적인 지식이나 통계적인 지혜를 알고 있으면 도구는 예전보다 덜 배워도 된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을 하는데 예전에는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코딩이나 네.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은 뭐 통계로 치면 어떤 통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럼 이제 컴퓨터가 그걸 갖고 또 이제 컴퓨터의 언어로 대답을 하죠. 네. 그러면 사람이 그걸 번역해서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받아먹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프로그래밍하거나 실행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원래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써봤더니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실무에 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구만으론 100%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라고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파워포인트에 좀 예를 들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개인은 좀 쓰기가 어렵고 지금 기준으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1,000명 이상의 기업들한테만 이 라이선스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이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랑 MOU를 맺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워드 파일을 그냥 이 코파일럿한테 올려주고 이걸로 PPT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서 5분에서 7분 정도 뭐 발표할 수 있는 슬라이드랑 내용이랑 슬라이드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발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얘는 초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초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제 그 오피스에 이제 실제 공식 이제 그 소개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만든 다음에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시켜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내용을 넣어줍니다. 또 이제 보다가 여기는 좀 글자가 너무 많은데 그림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얘가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시키는 사람이 네. 그 문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요쯤에서 좀 이제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지만 감마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네. 그 앱을 활용하면 내가 만든 어떤 아이디어의 초안을 정리해주고 그 초안을 갖고 PPT를 구성하는 정도까지는 해줍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PPT 파일로 받든 아니면 이 툴 안에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감마라고 하는 앱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면 누구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마라는 앱에서요, 제가 새로 만들기 AI를 누르면요, 얘가 생성이 나와요. 네. 자, 생성이 나오면 얘가 이제 제 디자인 파트너라고 나오죠. 네. 그다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만들어 봅니다. 어떤 주제로 한번 PPT를 만들어 볼까요? 저희는 이제 금융 투자 쪽이니까 네. 미국의 자산 관리, 미국의 자산 관리, 예, 네. 현황. 현황. 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영어도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매니지먼트, 그죠? 웰스 매니지먼트 현황 이렇게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벌써 개요를 짰어요. 미국 자산관리란 자산관리 회사, 서비스 제공, 시장 규모, 업체 경쟁력, 트렌드, 고객 프로필 이런 식으로 짜고 이걸 그냥 해도 되고 제가 고쳐도 되고 혹은 다시 써달라고 해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자산관리 트렌드를 네. 봤으면 좋겠네요. 네, 요렇게 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얘 PPT를 이렇게 쭉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목차를 갖고 예. 한번 해볼게요. 계속을 누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컬러만 골라주면 됩니다. 어떤 네. 컬러를 골라줄까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네, 껌껌한 거. 껌껌한 거?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골라주고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계속을 누르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어요. 예. 네, 그럼 얘가 이제 내용을 처음에 검토하고요. 글머리 기호를 만들고 이미지를 검색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미국의 자산관리 현황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네. 보시면 얘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GPT에서 혹은 다른 플러그인에 있는 내용들을 원래 우리가 물어보면 얘가 그냥 글자 형태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원래 이 앱은 어떤 앱이냐면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세스 형태로 PPT를 웹에서 만들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근데 여기에 GPT API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글씨와 이미지를 자동으로 얘가 골라주고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죄송한데 말씀을 해줬는데 네. 저 지금 저 내용 다 봤거든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죠. 이런 개괄적인 이거를 물론 이제 더 심화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네.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려면 근데 완전 개설 보고서로는 그렇죠. 충분한데요? 네. 지금 되게 놀라시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면 얘가 뭘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초안, 귀찮은 거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쭉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얘가 처음에 이제 현황 이렇게 하고 내용을 쓰고 제 이름만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자산관리란 이런 겁니다. 자산관리 회사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산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저 밑단에 나오는 저 내용들을 저렇게 뽑아낸 게 저는 지금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렇지. 저렇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글자를 고친다. 그럼 여기서 뭐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느낌표라든지 이 안에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뭐 이미지를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그럼 여기다 또 추가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AI 수정 이렇게 누르면 아까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고치기 귀찮아요. 그럼 이 안에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PPT 파일로 저장받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PDF나 PPT로 받아서 제가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완전히 전문가를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뭐 인턴 사원이라든지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자료 조사를 빨리빨리 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솔직히 시니어분들이 잘하시는 건 빠르게 보고 빠르게 검토하고 야 이거 이상하잖아 다시 써와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GPT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PPT로도 보여드렸지만 GPT, 챗GPT도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목차가 이상해요.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럼 잘 고쳐줍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5페이지짜리 책을 8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6시간 만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책까지 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네.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면 나올 텐데 사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내용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받아서 본 건데 꽤 괜찮아요. 구조도 잘 만들고 개요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 혼자 하면 이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100분하고 같이 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비님이란 분하고 같이 한 건데 총 100명한테 2주의 시간을 주고 너가 2주 안에 GPT로 책을 만들어 오면 실제 종이책으로 출판을 해줄게 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00명에서 2주 안에 150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보니까 되네? 2권 만들고 싶은데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100% AI로만 시켜가지고 빠르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안 넣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걸리신 분들 뭐 대학교 부총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신 있게 자기 사진을 앞에 넣었거든요. 그렇지.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 첨삭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 생성형 AI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챗 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요즘에 1년 동안 이게 진화하고 분화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이게 이거
되겠다, 돈이 되겠다, 아니면 이거 쓸모가 있겠다 생각하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부분 빅테크 회사들, IT 회사들이 아주 빠르게 인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바꿨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상당히 이쪽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쓸 때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는 Q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책에 넣긴 했는데 이거는 아직 지금 녹화 기준으로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네. 그 노트북이나 PC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안에서 네이버 Q라고 검색을 하시면 베타 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등록을 해도 한 몇 시간 안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한번 네. 써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한다고 하면 검색을 문장 형태로는 잘 안 하죠. 네네. 왜냐면 얘가 문장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에 AI,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내 문맥을 이해해서 네. 그 문맥을 얘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대신에 검색을 여러 번 해줘요. 네. 여러 번 해준 또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결과를 또 요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요약한 거에 출처를 달아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더 검색하고 네. 찾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뭘 좀 검색해볼까요? 지금 요즘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미국의 M2 증가율 현황. 제가 일부러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네. M2 증가율 현황을 알려줄 수 있어 관련된 기사나 중요 보고서도 찾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네. 네.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질문 분석을 해요. 그래서 M2 증가율 현황 검색을 한번 하고 보고서를 검색하죠. 그리고 검색 결과를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일단은 M2 증가율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M2 증가율은 이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5%로 떨어졌고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량 감소 원인,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통화량 감소 원인까지 네. 얘기를 하네. 그리고 네.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번, 3번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1번, 3번 이런 게 뭐냐면 출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 1번의 내용은 요 블로그에서 갖고 왔다. 그죠? 요 3번의 내용은 여기서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금융센터에서 이렇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발간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해서 링크도 가져오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뭘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가 제안을 해줘요. 네네.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M2 증가율이 왜 둔화되었나요? 증가율이 언제쯤 다시 상승할까요? 네.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 여기서 왜 둔화됐나요? 라고 하면 얘가 둔화 이유라고 문장을 바꿔서 검색을 하죠. 네. 둔화 원인이라고도 검색을 하죠. 네. 두 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유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예. 저는 M2 증가율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시겠죠. 예. 그렇죠. 그죠? 아니고. 네.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예, 예. 하거나 혹은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M2 증가율이 뭐야? 그죠?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M2 증가율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맥락을 이해를 해서 한 줄 얘기해주고 검색을 하는 거죠. 물고 늘어질 수만 있으면 정의, 계산 방법, 예시까지 알아서 얘가 지금 찾아주는 거 보이세요? 예. 제가 저는 그냥 모야만 물어봤는데 정의를 한번 검색하고 계산한 방법을 한번 검색하고 예시를 검색해서 그걸 갖고 또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옆에 과외 선생 하나 놓고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시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관련 동영상을 지금 추천해 주는 거 보이세요? 예. 네. 이렇게 되니까 예. 그냥 내가 궁금한 거나 내용들을 정말로 탐색적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생성형 AI 챗 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솔직히 기대했던 바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다들 자기 이름 검색해 보시고 뭐 자기 회사 검색했는데 이 내용 틀리고 이상해서 얘 헛소리 많이 해서 이거 못 쓰네 이랬는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검색 엔진이 아니거든요. 네네. 생성형 AI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공부한 내용, 그러니까 챗 GPT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 안에서 뭔가 물어보면 얘가 끝말잇기를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잠시 책 초반에 네. 아주 다른 책에 비해서 너무 정의를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네. 책 초반에 그 단어 챗은 그냥 대화하는 네. 거고 GPT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써주셨거든요. 네네네. 저 그거 읽고 맞아. 아유 너무너무 설명이 깔끔하다 이렇게 그걸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챗 GPT라는 게
챗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대화를 하는 건 누구나 하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화라는 거는 전문가가 대화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대화할 수도 있고 네. 어린애가 대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대화의 답변을 정말로 잘 깔끔하게 해주니까 네.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네. 그래서 챗 GPT라는 게 이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이 됐다. 네. 라는 거고 GPT. 네. 네. G는 제너러티브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생성하는 네. 거죠. 네. 생성형은 제가 그래서 검색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걸 이제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벼락치기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문제를 다시 풉니다. 근데 그때 풀 때는 제가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못 쓰잖아요. 네. 머릿속에 있는 걸 재조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성한다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똑같은 시험을 내일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시험지에서 서술형을 쓰는데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형은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PT, 프리트레인드랑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네. 프리트레인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데 미리 공부한 내용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색 엔진처럼 최신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를 한 걸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GPT-3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였나요? 2년까지. 네, 그 정도였고 최근에 GPT-4가 이번에 좀 업데이트되면서 올해 4월까지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그건 GPT-4에만 이제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것도 올해 4월까지니까 네. 이제 최근에 건 얘기를 못 하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프리트레인드의 제일 특징이고요.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건 이제 알고리즘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그래서 확률상으로 다음에 나올 만한 말을 얘가 데이터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예를 공부를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이 상황에서 딱 맞아. 그쵸. 하면서 딱 얘기를 네. 그 문장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증시 치면 그 다음에 각도기죠. 이렇게 밑에 나오면 네. 그게 사람들이 각도기를 많이 검색했구나라는 네. 거를 밑에 이렇게 우리가 희미한 색깔로 표현되잖아요. 네.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빈칸을 얘가 쭉쭉쭉 채워 나간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부한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네. 이 빈칸 채우기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얘는 검색처럼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애는 아니다. 네. 그래서 얘는 검색용으로 쓰면 GPT 자체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었죠. 예. 아, 네. 너무 아마 들으시면 설명이 깔끔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설명을 해주신 걸 보고 아 정말 이걸 잘 이용해야 되겠구나. 네, 그럼요. 예. 음. 잘 이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손으로 수학 계산하다가 주판으로 계산하니까 훨씬 빨라졌고 네네. 자릿수 단위 높은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 주판을 통해서 그거를 엑셀로 하니까 저처럼 수학을 못하는 애도 걱정 없이 계산 앞에서 서서 막 계산할 수 있었고 네네. 복잡한 계산 그리고 뭐 재무적 계산이든 공학적 계산이든 그거 그냥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성형 GPT를 통해서 제가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손쉽게 구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을 다 짤 수 있고 네. 거기에 제 생각만 보태면 아니면 또 제 생각대로 그걸 끌어와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검색이나 정보를 얻어오는 행위 그거는 챗 GPT로 하시기보다는 네. 그러면 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네, 하는 네, 왜냐면 얘는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시 써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때는 검색 엔진에 포함된 거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의 큐나 네.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챗이나 네. 그리고 실은 최근에 구글에도 이 생성형 검색이 탑재가 됐습니다. 예.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구글 크롬 창에 들어가시면 네. 크롬 창에 이런 그 실험실 같은 이런 버튼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서치랩스라는 건데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치를 키느냐 끄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적용된 지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실험실 버튼을 키시고 서치랩스를 이제 키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검색 위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볼까요? 미국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M2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켜놨잖아요. 네. 그죠? M2 자산 M2의 의미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팅이 뭐가 위에가 됐죠. 네. 쇼 모를 치면 이런 위에 있는 박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밑으로 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M2 의미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게 뭔지를 또 보려면은 검색하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AI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누르게 되면 어떤 거에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저희가 앞서서 보셨던 네. 네이버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 안에서만 정보를 다 보거나 내용을 보고 또 혹은 요 밑에 이것도 비슷하죠. M2 통화량 그래프를 또 누르게 되면 이어서 대화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Q 그 다음에 구글에서 새로 나온 이 그 실험실에 있는 랩스 기능 그리고 빙챗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확실히 이제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이고 잘 정리돼 있고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네.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도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나에게 맞는 도구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를 좀 깊게 파들어 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AI 2024 트렌드에는 활용 백과에 바로 요 부분들이 섹션별로라고 표현했나요? 다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이 Q는 어떻게, 구글은 어떻게, GPT는 어떻게, 빙챗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그림과 함께 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권을 사시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해보면 좋겠구나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전 굉장히 딱딱한 철학책은 잘 읽는데 이런 책은 네.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책은 술술술 막 넘어가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어서 네. 여러분 나 AI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 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AI의 철학적 의미 그것도 있어요. 초반에 이런 것들 다 언급을 하셨는데 그보다 나 이거 AI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네. 것 같습니다.